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6시간 만에 계엄 상태가 해제됐습니다. 계엄 발동하자 곧바로 이제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충격에 충격입니다. 계엄을 발동한 그 자체도 엄청난 충격이지만 그 후에 계엄 해제된 그 과정이라든가 그 시간을 보게 되면은 결국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근데 이게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지금 야당은 뭐 이제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죠. 윤 대통령 탄핵입니다. 바로 탄핵안 발의한다 그러네요.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 계엄 선포되자마자 그걸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그랬다고요. 이번에는 어쩌면은 이 국회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원위치 시킬 수가 없어요.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안 됩니다. 원래 이 계엄이라고 하는 카드는 대통령이 이제 이걸 던졌을 때는 목숨을 걸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뭐 오늘 방송이 되겠죠. 그 약 한 7시간 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벌써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목숨을 걸었다. 때문에 이게 실패할 경우에 엄청난 어떤 후폭풍이 일어난다. 지금 뭐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다 아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대통령이 어떻게 되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막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게 되면요. 윤 대통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에서는 계엄군 철수, 그러면서 계엄 해제 담화를 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짤막한 담화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이 범죄 소굴로 변한 국회에 대한 극도의 불신입니다. 거기에 이제 참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가장 강한 권한 하면은 계엄령이 되겠죠, 어쨌거나. 근데 이 계엄령이 이제 이렇게 미완의 계엄령으로 끝나고 말았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계엄을 건의한 장관이 지금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김영현 장관인데요. 충암 라인이다라고 하면서 저쪽이 야권에서 좌파들이 계속해서 물고 뜯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정말 대단한 강골 무장형 국방부 장관인데요. 역대 최강의 뭐랄까 배짱이랄까 강단과 소신을 갖고 있는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계엄 해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뭐랄까요 실망감과 함께 당혹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기본이고요. 아마 범죄로 아마 몰아붙일 겁니다. 내란죄 벌써 이렇게 운운하고 있던데요. 이거는 헌법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 계엄 카드를 끄집어냈을 때는 이거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최후의 카드. 예전에 소설에 그 최후의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었습니다만 진짜 최후의 계엄령은 이게 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계엄령은 원래 대통령의 권한이긴 해도 이제 더 이상은 그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문화된 그 권한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래가. 그리고 이 계엄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게 발동을 걸어도 국회가 다수당이 야당일 경우에는 계엄 해제 요구하면 바로 그냥 해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꼼짝을 못해 이걸.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저들이 표결로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뭐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계엄을 발동시켰다라고 이제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근데 의외롭게도 이 국회가 뚫려버리고 뭐 국회가 그냥 개방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갔어요. 뭐 결국 이제 민주당 의원들 등등 해서 들어가서 뭐 계엄 해제 요구해 버렸거든. 과반 훨씬 넘는 그 숫자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대통령도 도리 없이 바로 계엄 해제를 선언한다. 해프닝이다라고 뭐 말하고 끝나고 뭐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래 안 됩니다, 이제. 여기 쭉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미 백악관, 윤 대통령이 의회 표결 존중한 것이 안도한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한 의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계엄 선포 무효, 야당 윤 압박 최고조, 군 동원의 내란죄, 오늘 중 탄핵안 발의. 이 탄핵안 저는 발의할 것으로 봐요, 이들이 결국은. 그러면 탄핵 정족수를 맞출 수 있는가? 저는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반대표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지는데 이게 실패했거든, 어쨌거나. 뭔가 경종은 울렸지만 이걸로 성공을 못했다고요. 결국에는 의의 없이 그냥 무력하게 그냥 역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 여기서도 끝까지 이제 군을 통해서 뭐가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지도 않고 그거는요. 계엄령이 해제된 상태에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군을 통해서 뭘 하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쿠데타가 되겠죠. 친위 쿠데타가 되겠죠. 자,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벌써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민주주의가 너무도 심화돼 가지고 그야말로 방임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 속에서 설령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군이. 제가 볼 때 군은 안 따라요. 김영현 장관 같은 그런 사람만 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 안에도 좌파들이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당혹스럽겠죠. 사후에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했다. 자, 향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건 제가 좀 이따 또 이야기하고요. 자, 한동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참담한 상황 소상히 설명하고 국방장관 해임해야. 자, 한동훈은 언제 완전히 이제 윤 대통령과 적이 됩니다. 적입니다. 적. 이렇게 하면요. 이제 곧 탄핵안 발의되고 실제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 했을 때 한동훈은 분명히 자신을 따르는 의원들 혹은 이번에 이 계엄 사태를 보고 윤 대통령과 함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전부 온실 속의 화초예요. 대부분. 이런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런 초강력 승부수 이런 걸 던질 줄 몰라요. 할 줄도 모르고 겁을 내서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자칫하면요. 진짜 계엄 이거는 저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할 때는 무겁게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거론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은요. 그런 거는 헌재 가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거 기각시킬 겁니다. 그런 걸로는 저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라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승부수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겼어야 돼. 이걸로 그냥 끝을 봐야 됐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도 어이없게 6시간 만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분명히 뭔가 이렇게 카드를 던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딜 치고 계엄 이걸로 인해 가지고 탄핵하지 않고 그래도 소속 당에서는 뭐 그 지지자들은 뭐 탄핵하라고 난리치겠죠. 물러나라, 하야라, 탄핵하라. 근데 이재명이 이거는 사람이 묘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윤 대통령에게 지금 들어갔잖아요. 여당도 지금 일부가 윤 대통령을 공격할 겁니다. 이제 이걸로. 당연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면요. 전부 계엄 세력이 된다고 하면서 겁을 냅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의 이 승부수가 전체적으로 이게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들이 안 봐요. 이미 해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을 뺀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여당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밀어내고 차라리 다른 걸 하자. 여기서 다른 걸 하자라는 건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입니다. 결국 탄핵을 시키든 하야를 시키든 조기 대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생겨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윤 대통령도 왜 모르겠습니까? 아,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윤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내 탄핵 안 합니다. 조기 대선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내한테 지금 자기한테 지금 들씌워져 있는 사법 리스크 그거 전부 퉁치자고 할 거예요. 아마.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적 대합의가 되겠죠. 정치적 대합의.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검찰 측에서 이재명에 이제 덜씌워져 있는 모든 기소를 그냥 취하해버리는 기소 취하, 기소 포기. 뭐 재판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이재명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가려고 이제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은근히 도와주는 척, 윤 대통령에게 또 힘도 조금 실어주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는 있을 수 없겠죠. 탈당, 그냥 뭐 중립 내각, 극우 중립 내각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재명이가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때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봐서는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은근히 이제 부담이 되겠죠. 은근히 부담이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때문에요. 그게 하나의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개고요. 또 다른 거는요. 윤 대통령이 끝끝내 이제 버티고 있을 때, 이제 이때는 탄핵밖에 없겠죠. 하야도 하지 않고, 뭐 딜도 치지 않고 이재명하고 그냥 뭐 현재 이 자리에서 끝까지 그냥 자유민주주의 수호, 종북 세력 타도 이러면서 그냥 버티고 있을 때입니다. 버티고 있을 때. 그때는 결국 이제 계엄이 아니고 탄핵을 하겠죠. 탄핵을. 저는 이 경우에는 탄핵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이 목숨을 걸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달리 볼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 시즌2가 됩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 조기 대선이 와요. 조기 대선. 엄청나게 빨리 이제 어쩌면 1년 안에 대선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요즘 제가 가장 주력하는 게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여권을 대표하는, 보수를 대표하는 차기 주자를 빨리 내세워야 된다. 이대로 가면 한동훈으로 굳어져 버려요. 이대로 가면은. 전부 고만고만하고 오세훈도 이번에 엄청나게 지금 유탄을 맞았거든. 명태균 그 건으로 인해서. 홍준표도 거기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럼 누구 있습니까? 원희룡 하나 정도? 유승민 정도? 그런 사람으로 그냥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김문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김문수 이야기를. 지금 띄우지 못하면 나중에 기회가 안 와요. 솔직히.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하겠습니다. 긴박했던 155분, 합참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계엄사 해제,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 포고령, 국회 해제 요구 긴박했던 155분, 백악관 미국 한국 계엄령 선포 사전에 통보 못 받았다. 미국 국방부 한국 계엄 선포 이후 주한미군 태세에 변화 없어. NIT 민주주의 중시 바이든의 한국의 계엄령은 한미동맹 시험대. 그러니까 모든 그 세계적 어떤 그런 지표, 그런 어떤 기관들이 언론이 되든 뭐 정부 기관이 되든 윤 대통령을 비난할 겁니다. 이 일로는. 이게 최강의 카드이긴 한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스스로 죽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자, 국회 앞 뭐 4,000명 모여 계엄군 가결 2시간 반 만에 철수. 자, 이제 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재명이 이제 모든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기서 또다시 계엄령을 또 발동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이미 죽은 카드가 됐고, 자, 조선일보도요, 어제 뭐 엄청나게 긴박하게 이 뉴스를 수십 개 쏟아내더군요. 윤 6시간 만에 계엄 해제서는 국회 요구 수용, 국회는 탄핵, 예산농단, 적각 중지를 하라. 대통령은 정말 이번에 국회가 이 정부를 그야말로 무력화시키는 능멸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대로는 안 되시겠죠. 저는 앞으로 소위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같은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자, 앞으로 누가 이것을 막고 이겨낼 수 있는가? 국회는 국회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탄핵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분위기 띄우겠죠. 언론도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지금 편성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명백하게 어겼다. 국가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러면서 아마 여기에 부안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조선중앙동아 같은 이런 보수 언론조차도
믿업지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윤 대통령을 버리는 쪽으로 이제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조기 대선, 장미 대선이 왔듯이 이들이 어쩌면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자. 아니면은 2차제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내각제로 가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풀발기할 겁니다. 온통 일어나서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이야기들. 지금 어쨌거나 한동훈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자기 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적대적 어떤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자, 이걸 보더라도 이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물이 저는 정광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장외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엄청난 어떤 대규모 인파를 갖고 집회를 통해서 저들을 압도하지 못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벌써 SNS를 통해서요, X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입시다를 벌써 띄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거는 이대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아닐지 몰라도요, 앞으로 토요일마다 거대 규모 이런 인파를 모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였던 인파들 중에는 이제 헤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광화문 주변에서 남아가지고 용산으로 진격하면서 용산으로 가면서 거기 주변을 전체적으로 엄청난 어떤 혼돈과 소요사태로 몰아붙일 것이다. 이럴 때 이걸 이제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정광훈 목사밖에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과연 이거를 과연 정말 자기 이제 목숨을 그냥 버리듯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항을 할 것인가? 이것도 진짜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유리창 깨고 국회 진입한 무장계엄군 계엄 해제 가결되자 철수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파격, 파장이 일어났었죠. 한때 환율 1,430원 돌파, 비트코인 30% 폭락, 한밤 요동친 경제, 깜짝 놀란 시민들, 웬 계엄, 북이 쳐들어왔나 불안. 지금 대통령이 계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거는 북이 쳐들어온다거나 진짜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내란 세태 이런 게 있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을 계엄을 걸 수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로 생각했었는데 너무도 무력하게 끝났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저들이 계엄 해제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게 아마 가장 큰 것 같은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지금 이제 사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조기 대선을 위해서 한동훈과 손잡고 대통령을 엄청나게 압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진혜였습니다.